이런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확인이라는 말을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황당한 거짓말이니까요. 송호정 교수 주장하는 대로라면은 자신이 비난하는 유사학자들 대부분이 극단적인 반공사상을 가지고 보수적이고 정권영장을 생각하는 정부로부터 일정한 역할을 요구받고 정부에서 양산하는 네. 어떻게 보면 댓글 부대 수준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반증이 현 정권 들어와서 바로 임명된 문화체육부 도종화 네. 장관이거든요. 아예 이 양반이 그런 성향하고 상관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람을 두고서 자기들 입으로 아예 증명을 한 꼴이 돼버렸어요. 송호정 교수와 똑같이 뜻을 가지고 있는 고대사학교 회장인 연대 하이식 교수부터가 뭐라고 그랬느냐. 주류학계를 대표를 해가지고 제야 사학자들을 옹호해오는 인물을 문화체육부 장관에 앉혔다고 난리쳤거든요. 네. 이게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현 정권은 말하나 마나 진보로 분류되는 집단이고 네. 그런 집단이 제야 사학자들을 옹호한 인물을 장관으로 임명을 했다고 주류학계가 항의한 거예요. 네. 아는 사람 다 아는 거지만 도종환 장관은 지난 정권, 네.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권 시절부터 국회의원 신분으로 주류학계 비판했던 쪽을 지원했던 인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류학계에서 그 난리 친 거고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상고사에서 주류학계 비판하는 분들이 극단적 반공사상을 가진 보수 세력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분명하잖아요. 몇 년 전 활동했던 동북아 특위 같은 데서도 이념적으로는 대립하던 정당의 의원들이 상고사 문제에 있어서는 이념을 떠나가지고 서로 협력했어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동북아 역사 왜곡 대책 특별위원회가 결성된 일도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언론에서는 보수의 대변자로 평가받는 조선일보에서 소위 말하는 제야사학자 네. 이 사람들을 비판하는 논설을 실어주기로 했어요. 재미있는 점은 네. 조선일보라면 이를 가는 한겨레 신문에서도 네. 이 문제만큼은 뜻을 같이 했단 말이죠. 이런 사정 아는 사람들이라면 상고사 논쟁이 보수 진보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거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사실을 확인한다는 말이 민망하잖아요. 이건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관심만 갖고 있으면 언론 보도 국회 자료 이런 데서 다 나오는데 네. 그런데 송호정 교수는 상대 측을 극단적 반공사상을 가진 특정한 성향을 가진 집단에 불과한 거 거의 네. 댓글 부대 수준인 것처럼 몰아갔거든요. 네. 이러면 진보 진영을 자극해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유사 역사학자들을 공격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파렴치한 거짓말을 논문에 실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이거야말로 치졸한 정치가 아니면 뭡니까? 그런 주제의 비주류측이 이 문제를 정치화한다고 비난하면서 우리 사회와 정치의 수준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었답니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이죠. 네. 사실이라면 좀 너무한 것 같은데요? 감탄은 좀 기다렸다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비슷한 생각이 이것뿐만이 아니거든요. 또 있나요? 밤샐 수도 있죠. 그러기에는 시한제한이 좀 있으니까 심한 게 몇 가지만 고르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비전문가들이 전문가의 영역을 넘본다고 비난하는 행태 한번 보죠. 네. 송호정 교수는 네. 요한명론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사회학 전공자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연결됐다. 이렇게 몰아갑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사회학 전공자가 요즘 크게 요한문명과 관련돼서 주목받는 우시라 교수라는 거 뭐 아는 사람 다 알거든요. 네. 이 양반 두고 한다는 말이 역사 비전공자이다 보니 요한문명론의 전개 과정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이루어졌으나 네. 중국 학계의 주장을 과도하게 부각시키고 요한문명론의 진정한 주인공을 근거 없이 단군조선, 고조선 있죠? 네. 과 관련시켜 해석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우시라는 이제 아직 이름까지 나와요. 우시라는 홍산 문화는 고조선 또는 맥족의 문화이고 네. 이것을 중국이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요한문명론인데 네. 식민사학에 젖은 국사학자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근래에는 이런 주장을 교과서에까지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우려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도 거짓말인가요? 거짓말이라는 거 믿기 어려우신가요? 그렇죠. 교수라는 분이 그런 말 했다는 걸 사실 믿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고대사 전공자를 넘어서 국내 고조선 연구 1인자라는 사람이 이 정도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다 보다 이렇게 생각이 마련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먼저 우시라 교수는 네. 단군조선 이전 웅녀족하고 홍산문화 공토템이 연결된 가능성만 언급했어요. 네. 그러니까 요한문명론의 진정한 주인공이 단군조선이다, 이 고조선 이렇게 연결된다고 잘라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시라 교수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럴 정도가 아니라 우시라 교수 자신이 네. 이렇게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요한문명과 고조선을 너무 성급하게 연결하려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된다. 이거 제 눈앞에 학술 발표에서 여러 번 말했거든요. 네네. 제가 그건 직접 봤던데. 네. 그럼 여기서 송호종 교수 같은 사람들이 비주류층 연구자를 매도하는데 어느 정도 뻔뻔스러울 수 있는지 안 보입니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단 우시라 교수 주장을 간략하게 정리해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주장의 요지는 간단한 겁니다. 현재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 들어간 요한 문명이 네. 중원과 한반도에 걸쳐서 나타난 후대 문명의 기원 역할을 했다는 게 기본적인 주장이에요. 네.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설명이 되겠지만 요한 문명에 나타난 요소들이 후대 문화, 그러니까 동이족 문화죠. 네네.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점도 어느 정도 팩트로 확인이 되거든요. 네. 우시라 교수 주장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 문명을 이룬 집단이 고조선으로 직접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네. 내심은 몰라도 적어도 학술적으로 내놓은 연구 성과에서는 직접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송호정 교수는 우시라 교수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매도하고 있는 거죠. 이분만이 아니거든요. 네. 혹시 요한 문명하고 요한 문명론의 차이를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뭐 당연할 겁니다.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문제에 좀 관심이 있다는 사람들도 헷갈리기 쉬우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송호정 교수는 이런 점까지 악용하거든요. 좀 설명을 하자면은 네. 요한 문명론이란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요한 문명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니까 요하 지역에 발견된 문명 자체를 말하는 요한 문명과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개념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요한 문명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 앞서 말했던 현재 중국의 정치적 입장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만리장성 이남을 중화지역이라고 여기고 이 지역 안에 있는 황하 문명을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이라고 선전해 왔잖아요. 네네. 근데 오랑캐 지역이라고 여겨왔던 요한 문명 지역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 발견되니까 네. 이런 주장을 고집할 수가 없게 됐다는 얘기. 그 얘기 앞에서 했죠.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만리장성 바깥쪽까지 중화문명 지역으로 포함시키고 네. 요한문명 지역을 신화에 나오는 화족의 조상인 황제족 지역으로 끌고 가려는 작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이게 요한문명론의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작업을 하고 주장하는 걸 요한문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네. 이런 내용이니까 요한문명론이 동북공정을 포함한 중국의 역사공정에서 매우 큰 비중을 가지고 있고 네. 대한민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각국에 영향을 미칠 문제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죠. 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야 외교적 문제 같은 게 걸려가지고 함부로 공론하기 어려운 사정이 네, 있다는 네. 거. 뭐 그런 점은 뭐 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네. 여기까지는 보류해요. 네. 뭐 그럴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피 같은 세금을 들여서 운영하는 학술기관, 여기 관련된 기관이 동북아 역사재단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에 이 동북아 역사재단만큼은 여기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해둘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연간 300억 넘는 돈을 들여가면서 이런 기관 유지하느냐는 거거든요. 그 목적에 맞게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동북아 역사재단이 이런 일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세금 들여서 만든 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게 우시라 교수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송호정 교수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왜곡시켰느냐. 홍산 문화를 중국이 빼앗으려는 것이 요한문명론인데 식민주의 사학에 젖은 국사학자들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알고 보면 우시라 교수 주장이 완전히 왜곡돼서 네. 뿌려지는 거거든요. 네. 거기 우시라 교수 같은 경우에는 식민사학에 젖은 국사학자 뭐 이런 표현 쓰지도 않아요.
저같이 주류사학계가 식민사항을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보는 사람도 그런 표현을 쓰질 않아요. 네. 근데 저보다 훨씬 점잖은 양반이 그런 표현을 쓸 리가 없죠. 그러니까 송호정 교수는 하지도 않은 말에 쓰지도 않은 표현을 썼다고 거짓말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하면 오히려 제가 없는 말한 거 아니냐고 뭐 몰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내용이 시퍼렇게 적혀있는 역사원집 100집 송호정 교수가 쓴 뭐 최근 한국 상고사 논쟁의 본질과 그 대응 이런 논문을 보시고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게까지 가나요? 안 믿을지 몰라도 이게 우리 사회 고대사 전문가라는 분들 수준이에요. 뭐 말 나온 김에 몇 개 더 보태죠. 또 있나요? 밤새도 모자란다니까요. 주류학계 쪽에서는 비전문가들이 전문가의 영역을 넘본다고 비난을 퍼붓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비전문가가 넘보지 못할 만큼의 정보력과 분석 능력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 글을 보면 비전문가가 넘보지 못할 수준은 고사하고 요한문명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조차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정렬 교수 같은 경우에 네. 홍산문화 유적이 인지되기 시작한 지 80년 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정보가 축적되지 않은 것처럼 몰아갔어요. 네. 그리고 이게 확실하지도 않은 근거를 활용하려 한다는 논조하고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세운 근거는 뭐냐? 발굴 보고서가 나온 홍산문화 유적이 채 20곳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대부분 묘지이기 때문에 요한문명에 대한 연구는 물론 고조선과의 연관관계를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뭐 네.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방학 때만 되면 네. 이 지역에 가서 직접 답사하고 자료를 모은 우시라 교수는 이런 말 듣고 어이없어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요한문명 지역의 발굴 성과에 대해서 뭘 제대로 알고 이런 말 하는 건지 이것부터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발굴 보고서가 공간된 홍산문화 유적이 20곳도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지 알 도리가 없어요. 네. 뭐 무슨 기준인지 모르니까 덮어놓고 20곳이 안 된대요. 네. 근데 현재까지 축적된 홍산문화에 대한 정보가 적지 않거든요. 네. 홍산에서는 적어도 현재까지 한 1000여 곳의 유적지가 발견됐고요. 2010년에 발견된 위가우표 유적만 해도 9만 3천 평방미터. 네. 여기서 53개의 방유적지와 환호, 이 방어용 도랑이죠. 이게 발견된 유적지란 말이죠. 네. 여기서 환호로 둘러싸인 거대 유적지만 발견된 게 아니라 네. 우아란 유적의 단독 여신전, 총우산 유적의 재단터, 동산치 유적의 재단터 등 제사와 종교 유적 발굴 유적들도 발견됐고요. 네. 우아량 지역 발굴 보고서만 해도 엄청난 분량으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 발굴 보고서 저만 해도 디지털 자료로 다 복사해서 줬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그룹에서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료 받아가려면 네. 최소한 2테라짜리 하드디스크 가져오라 그래요. 네. 여기에 다 담아야 될 정도로 논문 한 편 기껏해야 몇 톤이나 이건 뭐 K바이트 단위거든요, 보통. 네. 네. 그걸 가지고 테라바이트 수준으로 담아, 물론 거기 영상 자료 같은 것도 들어가지만, 네네. 이런 자료를 저도 직접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자료가 있다면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누가 비전문가라고 해야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한문명은 고대사하고 고고학 분야가 전문가이고 다른 분야는 별 상관없는 걸로 알아요. 네. 물론 누가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는 말하나 말하지만, 네. 근데 사실을 알고 보면 많이 달라요. 요한문명 정도 되는 규모라면 그냥 고대사니 고고학이 아니라 특정 분야만 가지고 제대로 연구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건축물이 나왔다, 유적지가 나왔다 이거예요. 네. 지금 건축물이 서 있을 리가 없잖아요. 네. 뭐 옛날 터밖에 없는데 이거를 고고학자나 고대사 전공이 가가지고 보고 뭘 알겠어요? 이거 고고축학 전공이 그 터를 봐야 이게 뭐하는 건물이었는지 그 네. 그림이 나와요. 그럼 고건축학 분야 고건축학자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냥 건축학자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림이 나오면 고대사나 고고학자가 가서 그림 해석합니까? 이건 미술 전문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유골이 나왔다. 이건 의사가 분석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한문명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연구한다는 의미의 학제간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더군다나 요즘은 연구를 융복합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융복합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게 서로 다른 분야가 협조해야만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는 참신한 연구가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네. 비슷한 뜻입니다. 그러니 상징 연구에서 출발한 우시라 교수가 사회학 전공이라고 비전문가라고 몰아가는 거 이거 도리가 아니거든요. 이 양반도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요한문명에서 나오는 유물과 유적에 나타나는 상징들이 있잖아요. 네. 원래 자기는 그걸 연구하고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대사학에서 필요한 관련 연구를 해놓은 게 없더라는 거예요. 네. 하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직접 연구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사 전공이지만 다른 분야에 주력하던 저 같은 사람 붙들고 네. 맨날 만나면 하는 얘기가 같이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배 하나까지 소개시켜줘가지고 연구하게 했거든요. 자료받아서 네. 논문 좀 쓰도록 주선하기도 했는데 네. 이 후배가 나중에 무슨 꼴 당했는지 뭐 덧붙이기로 하고요. 이걸 보면 이제 학계가 사실 요한문명 연구를 막고 있다는 말까지 가능해지는데 네. 뭐 이건 어쨌든 나중에 얘기한 걸 하고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비전문가 주제에 남의 분야에 넘봤다고 몰아가는 게 학자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를 할 짓입니까? 더구나 전문가라는 뜻이 뭡니까? 네. 사정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 비전문가에 비해서 관계 분야에 대해서 자료와 전문 지식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고 네. 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그게 전문가라는 뜻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근데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송호정 교수가 아니면 김정률 교수가 그렇던가요? 요한문명 관련 보고서 하나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뭐가 나온지도 모르면서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나 떠들고 다니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칭 전문가예요. 이에 비해서 우시라 전문가 교수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마다 그저 가서 답사하고 자료 모으고 다닙니다. 이게 한 2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처음에는 다른 분야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도 20년쯤 관련 자료 모으고 연구했으면 이런 분이 진짜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제대로 아는 것도 없는 송호정 교수 같은 분들이 방송이니까 좋은 말 써야 되니까 이런 분들이 단순히 사회학 전공자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비전문가 주제에 다른 분야 넘봤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고대사 전문가라는 분들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시라 교수님을 비전문가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실과 다른 얘기 하고 있는 것만 해도 황당한데 네. 이 사람들 주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앞뒤도 안 맞아요. 김연결 교수 같은 사람들 주장대로 아직 충분한 정보가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문명하고 고조선 연관관계를 밝히는 것이 무리다. 이렇게 주장하면 자료가 축적된 다음에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 아직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 태도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런 비난이 성립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더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할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송호정 교수나 김정일 교수 같은 분들은 이런 주장까지도 요한문명이 고조선 문명이라고 바로 결론을 내리는 환단고기 신봉자들의 주장하고 뒤섞어가지고 네. 도매급으로 몰아가는 수법을 쓴단 말이죠. 결국 목적 자체가 생트집을 잡자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도 않은 말을 다른 분들의 말과 뒤섞어 매도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앞에서 주류학계가 일부러 비주류 쪽에 전혀 다른 주장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전형적인 사례예요. 송호정 교수 등이 비판을 넘어서 비난까지 했던 내용 대부분이 우시라 교수 같은 분 주장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확인하기 어렵지 않은 건데도 송호정 교수는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들을 우시라 교수가 했다고 믿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그건 법까지는 몰라도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만드는 게 우리 사회 현실이라는 겁니다. 송호정 교수가 악의적으로 매도한 사람은 우시라 교수뿐이 아니에요. 네. 이른바 학계 비주류의 대표적인 윤내열 교수 같은 분도 이런 분도 타깃이 됐거든요. 네. 이분 주장에 대해서 송호정 교수가 자기 논문에 뭐라고 써놨느냐. 이 자료화면을 보시면 초, 중, 고교 국사교육과 관련하여 당시 유사 역사학자들이 고대사 서술 내용에 대해서 이것저것 지적을 했고 이걸 주도한 사람이 윤내연이다 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윤내연도 당연히 유사 역사학자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네요. 그런데 진행자께서도 제야사학자와 학계 비주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유사 역사학자가 무슨 뜻인지도요.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 사람들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알거든요. 네. 송호정 교수가 모르면 전문가라고 떠들고 다닐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재야사학자로 가면 기본적으로 역사학을 전공하지도 않고 역사학계에 몸담은 적도 없는데 네.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아마추어들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서 학계 비주류들은 반대죠. 역사 전공하고 관련 분야에 몸담은 이른바 프로들이죠. 네. 단지 주류하고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만 알고 봐도 어감이 확 다르죠. 네. 그러니까 재야사학자라고 하면은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은 주제에 전문 분야에 넘본다는 비아냥이 알게 모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유사학자, 역사학자는 뭐냐? 이건 아예 욕이에요. 적나라하게 말하면 네. 역사학 연구하는 흉내는 내지만 이것들이 하는 게 무슨 역사학이냐? 네. 다른 있고 노리고 달려든 것들이 그 속셈 숨기려고 역사학 팔아먹고 있다. 라고 번역해도 지나치지 않을걸요? 그런 차이가 있나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니까 사실상 욕을 하고 있는 건데도 못 알아듣죠. 여기서 윤내원이라는 분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사학과에 자리 잡고 있던 교수예요. 네. 역사 전공 안 했으면 교수 안 시켜주죠. 네. 쉽게 말해서 같이 학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료 연구자. 네. 이런 사람을 글을 교묘하게 써서 사람들로 하여금 윤내원 교수가 유사 역사 연구자다. 이렇게 역사 연구자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의미는 유사 역사학자로 인식하게 만든 거죠. 네. 점잖은 척은 있는 대로 다 하면서 돌아서서는 자기들한테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배요 더구나 윤대장 교수는 선배 정도는 거의 선생급인데 네. 이런 양반한테 이런 짓 한 거예요. 그렇다면 좀 너무한 것 같은데요? 또 문제는 마치 윤내영 교수가 역사학자들 우두머리쯤 되는 걸로 오해하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차원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몰아가기 위해서 윤내영 교수 주장까지 왜곡시켜놨거든요. 네. 송호정 교수 논문을 보면 윤내연 교수를 유사 역사학자인 것처럼 알게 만들어 놓은 페이지에 이런 내용까지 덧붙여놨어요. 이거 역시 자료 화면을 좀 봐야겠네요. 네. 여기 나타난 송호정 교수의 이 글을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윤내연 교수가 별다른 근거도 없이 청동기가 기원전 10세기에 나타났다고 하는 주류학계의 주장을 비판만 한 것처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신화의 내용과 역사적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행각을 벌이며 유사 역사학자를 대변한 것처럼 인식할 수밖에 없죠. 네. 하지만 윤내연 교수의 해당 글을 찾아보면 송호정 교수가 왜곡해 놓은 거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윤내연 교수는 해당 논문에서 그동안 우리나라 고고학계에서는 청동기 문명의 기원을 기원전 10세기로 봐왔으나 이후 발굴을 통해 기원전 24세기에서 25세기 청동기가 발굴되었다. 이런 점을 강조한 것뿐이에요. 네. 그리고 이걸 통해 주류학계에서 청동기 문명의 시작이 기원전 10세기였으니 고조선의 기원도 그 이후에 한다고 주장한 태도를 비판했을 뿐입니다. 즉 윤내영 교수의 의도는 기원전 24세기에서 25세기 청동기가 발굴됨으로써 고조선이 이 청동기 문명을 기반으로 세워졌을 가능성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호정 교수는 이런 내용을 두고 마치 근거도 없이 청동기가 기원전 10세기에 나타났다고 하는 주류학계의 주장을 비판만 한 것처럼 몰아간 거죠.